머리를 두는 방향, 지금 어느 쪽입니까? 북쪽입니까? 서쪽입니까? 지금 당장 모르신다면 오늘 이 영상이 당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머리 방향 하나가 치매와 가난을 동시에 불러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평생 모르고 삽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매달 열심히 일합니다. 아끼며 삽니다. 그런데 통장 잔고는 늘 제자리입니다. 어디선가 돈이 새어나가는 느낌을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자고 일어나도 몸이 무겁습니다. 머리가 멍합니다. 요즘 건망증이 심해졌다고 느끼십니까? 사람 이름이 갑자기 떠오르지 않거나 분명히 놔뒀는데 물건이 사라지거나 이것을 단순히 나의 탓이라고 여기셨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밤 당신이 머리를 어느 쪽에 두느냐, 바로 거기서 이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침대 방향은 방 구조에 맞추면 되는 거 아닌가? 잠만 깊이 자면 됐지 방향이 무슨 상관이냐? 그 생각이 지금까지 당신의 기운을 막고 있었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 뇌과학은 이미 밝혀냈습니다. 수면 중에 뇌는 스스로 청소를 합니다. 이것을 글림프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뇌척수액이 뇌 전체를 흐르며 독성 물질을 씻어냅니다. 그런데 머리를 두는 방향에 따라 이 청소 효율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수십 년을 자면 뇌 속에 독소가 쌓입니다. 그 독소가 바로 치매의 씨앗입니다. 그리고 풍수에서는 수천 년 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방향이 재물의 기운도 함께 막는다는 것을. 이대로 두면 어떻게 됩니까? 5년입니다. 단 5년 안에 기억력은 흐려지고 돈은 모이지 않고 몸은 지쳐갑니다. 무서운 것은 서서히 진행된다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밤 조금씩 아무도 모르게 진행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오늘 밤 당신이 어느 방향으로 눕느냐에 따라 그 흐름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면 내일 밤도 같은 방향으로 눕게 됩니다. 그리고 그 5년이 시작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3가지입니다. 첫째, 절대로 머리를 두어서는 안 되는 방향과 그 이유. 둘째, 침실 안에서 재물이 새어나가는 진짜 구조. 셋째, 오늘 밤 당장 바꿀 수 있는 단 하나의 행동. 끝까지 함께 하십시오. 특히 5번째 파트, 대부분의 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실수를 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모르면 방향을 바꿔도 침실을 정리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풍수를 미신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 저도 압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구에는 자기장이 흐릅니다. 이것은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나침반이 언제나 북쪽을 가리키는 것은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철새가 수천 킬로미터를 길을 잃지 않고 날아가는 것은 바로 이 자기장을 몸으로 감지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몸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몸 안에는 자기장에 반응하는 세포가 있습니다. 뇌 안에 자성입자가 존재한다는 것은 이미 과학이 확인한 사실입니다. 풍수는 이 자연의 흐름을 수천 년간 관찰하고 정리한 지혜입니다. 미신이 아닙니다. 자연과학의 다른 언어입니다. 그렇다면 기운이란 무엇인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운은 흐름입니다. 공기가 흐르듯 물이 흐르듯 에너지에는 방향이 있습니다.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루 24시간 중 침실에서 7시간, 8시간을 보냅니다. 깨어있는 시간 중 가장 긴 시간을 한 공간에서
한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고 보내는 것입니다. 그 공간에 좋은 기운이 흐르면 몸이 회복됩니다. 뇌가 쉽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이 막습니다. 나쁜 방향으로 누우면 기운이 머리에서 빠져나갑니다. 몸이 지칩니다. 그리고 돈도 함께 빠져나갑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오래전부터 이렇게 말했습니다. 머리는 양기가 모이는 곳이라고. 모든 기운이 위로 솟아오르는 곳, 그것이 머리다. 그런데 북쪽은 음기가 가장 강한 방향입니다. 정체된 기운, 무거운 기운, 차갑게 가라앉는 기운, 이것이 북쪽의 성질입니다. 양기가 가득한 머리를 음기가 강한 북쪽으로 향하게 두면 어떻게 됩니까? 기운이 충돌합니다. 몸이 밤새 싸웁니다. 쉬지 못합니다. 그리고 현대 과학도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북쪽으로 머리를 두면 지구 자기장의 방향과 뇌의 혈류 방향이 반대가 됩니다. 수면의 질이 저하됩니다. 수천 년의 지혜와 현대 과학이 지금 같은 답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러면 남쪽으로 자면 되겠네. 아닙니다. 방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침실 안의 구조, 문의 위치, 창문의 방향, 침대의 높이, 이 모든 것이 함께 작동합니다. 방향을 바꿨는데도 여전히 피곤하고 여전히 돈이 안 모인다고 하시는 분들 대부분 이것을 모르고 계십니다. 방향은 시작일 뿐입니다. 이것은 네 번째 파트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몇 시에 자십니까? 자려고 누웠을 때 얼마나 걸려서 잠이 드십니까? 금방 잠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면 피곤합니다. 이것이 바로 수면 방향의 문제입니다. 잠이 든다고 해서 뇌가 쉬는 것이 아닙니다. 방향이 잘못되면 자는 내내 뇌는 저항하고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 절대로 머리를 두어서는 안 되는 방향을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듣고 나면 오늘 밤 절대 같은 방향으로 눕지 못하실 것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로 머리를 두어서는 안 되는 방향, 북쪽입니다. 지금 당장 확인해 보십시오. 스마트폰을 꺼내 나침반 앱을 여십시오. 당신이 잠드는 침대에서 머리가 향하는 방향, 북쪽입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그것을 바꾸는 것이 당신의 가장 급한 일입니다. 재물보다 건강보다 더 급한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구의 자기장은 북극에서 남극 방향으로 흐릅니다. 우리 몸의 혈액 안에는 철분이 있습니다. 이 철분은 자기장에 반응합니다. 머리를 북쪽으로 두면 자기장의 흐름과 혈액의 흐름이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뇌로 올라가야 할 혈액이 저항을 받습니다. 뇌 안의 청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매일 밤 조금씩 뇌의 독소가 쌓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독소가 임계점을 넘습니다. 2013년 미국 로체스터 대학교의 연구팀이 밝혀낸 사실이 있습니다. 잠을 자는 동안 뇌는 스스로 청소를 합니다. 뇌 척수액이 뇌 전체를 흐르며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독성 단백질을 씻어냅니다. 이 아밀로이드 베타, 이것이 치매와 알츠하이머의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건강한 사람의 뇌도 매일 밤 이 독소를 만들어냅니다. 수면 중에 제대로 청소가 되면 아침에 뇌가 막습니다. 청소가 안 되면 독소가 남습니다. 그것이 쌓이면 기억이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북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는 것은 매일 밤 이 청소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10년이 지나면 그 차이가 뇌의 건강으로 나타납니다. 20년이 지나면 돌이키기 어려워집니다. 풍수에서도 북쪽은 오래전부터 경계의 방향이었습니다.
음기가 가장 강한 방향, 정체되고 무겁고 차가운 기운이 흐르는 방향, 머리를 북쪽에 두고 자면 밤새 그 음기가 머리로 스며듭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왜 머리가 무겁습니까? 왜 개운하지 않습니까? 뇌가 쉰 것이 아니라 음에 눌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운이 눌린 사람은 하루의 판단이 흐려집니다. 중요한 결정 앞에서 망설입니다. 기회를 보아도 확신이 없습니다. 돈 버는 선택에서 자꾸 틀립니다. 이것이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운의 문제입니다. 북쪽 다음으로 조심해야 할 방향, 서쪽입니다. 서쪽은 해가 지는 방향입니다. 기운이 소멸하는 방향입니다. 하루가 끝나며 에너지가 낮아지는 방향, 그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는 것입니다. 자고 일어나도 에너지가 충전되지 않습니다. 만성 피로가 있으십니까? 아침이 무겁습니까? 의욕이 잘 생기지 않습니까? 서쪽 방향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방향이 좋은가? 동쪽입니까? 남쪽입니까? 여기서 많은 분들이 또 하나의 착각을 하십니다. 좋은 방향으로 바꾸기만 하면 된다고. 아닙니다. 방향을 바꿔도 침실 안의 기운을 막는 구조가 그대로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방향보다 더 강하게 기운을 차단하는 요소들이 따로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면 동쪽으로 머리를 바꿔도 여전히 피곤하고 여전히 돈이 모이지 않습니다. 다음 파트에서 그 구조를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침이 무겁습니다. 여전히 돈이 안 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침실 안에 방향보다 더 강하게 기운을 막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것을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직접 확인하십시오. 지금 당신의 침실이 어떻게 생겼는지. 첫 번째입니다. 잠을 잘 때 발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방문을 향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풍수에서는 사문살이라고 부릅니다. 죽음의 문 기운이라는 뜻입니다. 예로부터 발을 문 쪽으로 향하게 눕히는 것은 고인을 모실 때의 자세였습니다. 무의식 중에 그 기운을 매일 밤 몸에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도 피곤합니다. 꿈을 자주 꿉니다. 쫓기는 꿈, 떨어지는 꿈, 이상하게 불안한 꿈. 이것은 뇌가 쉬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기운이 밤새 빠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침대의 머리맡이 창문 바로 아래에 있습니까? 이것도 매우 위험한 구조입니다. 창문은 외부의 기운이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바깥의 차가운 기운, 불안정한 기운, 이것이 밤새 가장 취약한 머리 쪽으로 쏟아집니다. 잠이 얕으십니까? 새벽에 자주 깨십니까? 이유 없이 불안하십니까? 창문 아래 침대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 해결은 단순합니다. 침대를 창문에서 멀리 옮기거나 최소한 두꺼운 헤드보드로 창문과 머리 사이를 막으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수면의 질이 달라집니다. 세 번째입니다. 지금 당신의 침대 머리맡을 떠올려 보십시오. 무엇이 있습니까? 충전 중인 스마트폰, 일담한 책, 약봉지, 물컵, 영수증, 메모지, 이것들이 쌓여 있다면 기운이 정체되어 있는 것입니다. 풍수에서 침대 머리맡은 뇌와 가장 가까운 공간입니다. 이 공간이 막히면 수면 중 기운의 흐름이 차단됩니다. 특히 스마트폰 전자기파가 수면 중 뇌 회복을 방해한다는 것은 이미 여러 연구가 밝혀냈습니다. 머리맡은 비워야 합니다. 완전히 비워야 합니다. 물 한 잔도 조금 떨어진 곳에 두십시오. 네 번째입니다. 침실 안에 거울이 있습니까? 특히 침대에서 거울이 보이는 위치에 있습니까?
이것은 침실 풍수에서 가장 강하게 금하는 것입니다. 거울은 기운을 반사합니다. 수면 중 몸에서 나오는 기운이 거울에 반사되어 다시 몸으로 돌아옵니다. 기운이 소용돌이칩니다. 몸이 쉬지 못합니다. 자고 일어나도 왜 이렇게 피곤하냐고 하시는 분들, 침실 거울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천으로 덮거나 방향을 돌리거나 아예 다른 방으로 옮기십시오. 거울 하나 치웠을 뿐인데 수면이 달라졌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발의 방향, 창문과의 거리, 머리맡의 물건, 거울, 이것들은 모두 기운의 구조입니다. 공간이 만들어내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이 구조를 전부 바로잡은 분들이 있습니다. 방향도 바꾸고 거울도 치우고 머리맡도 비웠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돈이 안 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조보다 더 강하게 재물의 기운을 차단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공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의 습관입니다. 다음 파트에서 잠자리 습관이 어떻게 재물운을 결정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놓칩니다. 공간은 바꿨습니다. 방향도 바꿨습니다. 그런데 습관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무엇을 합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십니다. 침대에 눕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냅니다. 뉴스를 봅니다. 쇼핑몰을 둘러봅니다. 남의 일상을 스크롤합니다. 그러다 눈이 감기면 그대로 잠듭니다. 이것이 왜 문제입니까? 잠들기 직전의 뇌 상태가 수면 전체의 질을 결정합니다. 스마트폰의 빛은 뇌를 각성 상태로 유지시킵니다. 뇌가 완전히 이완되지 않은 채 잠들면 깊은 수면 단계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글림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독소가 청소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풍수의 언어로 말하자면 잠들기 직전에 받아들인 기운이 밤새 몸 안에 머뭅니다. 불안한 기운, 비교하는 기운, 욕망의 기운, 남의 삶을 부러워하는 기운, 그것이 8시간 동안 당신의 에너지장을 흔들어 놓습니다.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자리에 누워서 걱정을 하십니까? 돈 걱정, 관계 걱정, 내일 걱정, 모레 걱정, 이것은 매우 위험한 습관입니다. 뇌과학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잠들기 전에 반복적으로 떠올리는 생각은 장기 기억으로 저장됩니다. 걱정을 반복하면 뇌는 그 걱정을 당신의 기본 현실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그 기운이 남아 있습니다. 하루 종일 그 주파수 위에서 살아갑니다. 풍수에서는 오래전부터 말했습니다. 기운은 생각을 따라간다. 가난을 생각하며 잠들면 가난의 기운이 침실에 뿌리를 내립니다. 매일 밤 조금씩 그 기운이 깊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잠들기 전 3분입니다. 딱 3분만 다르게 사십시오. 스마트폰을 내려놓으십시오. 조용히 눈을 감으십시오. 오늘 하루 중에서 감사한 것 하나를 떠올리십시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따뜻한 밥을 먹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감사한 마음을 품고 잠드는 것, 이 단순한 습관 하나가 침실의 기운을 완전히 바꿉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을 잘 때 무엇을 입으십니까? 낡고 헤어진 옷, 구멍 난 양말, 색이 바랜 티셔츠, 이것이 사소해 보입니까? 풍수에서 옷은 기운의 외피입니다. 낡고 헤어진 것은 기운이 빠진 것입니다. 그 옷을 입고 8시간을 자는 것은 빠진 기운 안에서 8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색깔도 중요합니다. 검은색, 짙은 회색은 음기를 강화합니다. 흰색, 연한 베이지,
밝은 파스텔 계열은 기운을 맑게 합니다. 잠옷 하나 바꾸는 것이 수면의 기운을 바꾸고 아침의 에너지를 바꿉니다. 작은 것입니다. 하지만 작은 것이 쌓여서 흐름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아침에 눈을 뜨면 처음으로 무엇을 하십니까?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보십니까? 그 첫 번째 행동이 하루 전체의 기운을 설정합니다. 가장 먼저 들어오는 정보, 가장 먼저 받아들이는 감정, 이것이 그날의 방향을 정합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스마트폰 대신 창문을 여십시오. 빛이 들어오게 하십시오. 신선한 공기를 한번 마시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오늘 하루 잘 되길 바라는 것 하나를 떠올리십시오. 이것이 하루의 재물 기운을 여는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모두 오늘 밤부터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 실천하고도 재물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입니까? 침실 밖에 재물의 기운을 막는 공간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집안에서 당신이 가장 신경 쓰지 않는 그 공간입니다. 다음 파트에서 그 공간이 어디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침실을 바꿨습니다. 방향도 바꾸고 거울도 치우고 습관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집 안에는 침실 밖에도 기운이 흐르고 있습니다. 집 전체가 하나의 기운 시스템입니다. 어느 한 곳이 막히면 전체가 막힙니다. 어느 한 곳에서 세면 전체에서 기운이 빠져나갑니다. 오늘은 침실 재물의 기운을 막고 있는 공간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집안에서 재물의 기운이 가장 많이 빠져나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화장실입니다. 물이 내려가는 곳, 기운도 함께 내려갑니다. 화장실 문을 평소에 열어두십니까? 그렇다면 집안에 좋은 기운이 화장실을 통해 지금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것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화장실 문은 항상 닫아두십시오. 변기 뚜껑은 항상 내려두십시오. 이 두 가지만으로 집안의 기운 유출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단순합니다. 하지만 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음은 현관입니다. 재물의 기운은 현관으로 들어옵니다. 지금 당신의 현관은 어떻습니까? 신발이 뒤집혀 있지 않습니까? 우산이 어지럽게 쓰러져 있지 않습니까? 택배 박스가 한쪽에 쌓여 있지 않습니까? 현관이 막혀 있으면 들어오려는 기운이 막힙니다. 재물의 기운이 문 앞에서 돌아갑니다. 현관은 항상 깨끗하게, 신발은 가지런하게, 불필요한 물건은 치우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현관에 작은 조명 하나를 켜두십시오. 따뜻한 빛, 환한 빛, 빛이 있는 곳으로 기운이 모입니다. 사람도 모입니다. 재물도 모입니다. 거실을 보겠습니다. 거실은 가족의 기운이 모이는 공간입니다. 이 공간의 기운이 좋으면 가족 전체의 흐름이 올라갑니다. 거실에서 한 가지 꼭 확인하십시오. 화분이 있습니까? 그 식물이 지금 살아 있습니까? 시들어 있습니까? 잎이 떨어지고 있습니까? 흙이 바싹 말라 있습니까? 죽어가는 식물은 쇠락하는 기운입니다. 그 기운이 거실 전체에 퍼집니다. 작은 화분 하나가 집안의 흐름을 바꿉니다. 살아있고 생기 넘치는 식물은 기운을 올립니다. 죽어가는 식물은 지금 당장 치우거나 살리십시오. 방치하는 것이 가장 나쁩니다. 주방입니다. 주방은 먹는 것을 만드는 곳입니다. 먹는다는 것은 생명 에너지를 몸 안으로 받아들이는 행위입니다. 주방이 더럽고 어지러우면 받아들이는 에너지의 질이 낮아집니다. 가스레인지 주변을 보십시오. 기름때가 끼어 있지 않습니까? 싱크대 안에 물이 정체되어 있지 않습니까?
냉장고 안에 유통기한 지난 것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은 모두 정체된 기운, 썩어가는 기운입니다. 주방을 깨끗이 유지하는 것은 단순한 위생이 아닙니다. 재물의 기운과 건강의 기운을 동시에 지키는 일입니다. 이제 보이십니까? 침실의 방향을 바꾸더라도 화장실 문이 열려 있고 현관이 막혀 있고 거실에 죽은 식물이 있다면 기운은 여전히 흘러나갑니다. 집 전체가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공간을 아무리 바꿔도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공간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당신 자신의 기운, 그것이 모든 것의 출발점입니다. 다음 파트에서 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공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방향, 구조, 습관, 집 전체의 흐름. 그런데 스님으로서 솔직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간의 기운은 그 안에 사는 사람의 기운을 따라갑니다. 마음이 어지러운 사람이 사는 집은 아무리 정돈해도 기운이 흐립니다. 마음이 고요하고 감사한 사람이 사는 집은 정돈하지 않아도 기운이 막습니다. 풍수는 공간을 바꾸는 기술이 아닙니다. 사람이 자연과 공간과 조화롭게 사는 지혜입니다. 공간은 사람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릇이 아무리 좋아도 담긴 것이 탁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재물을 가장 강하게 막는 감정이 있습니다. 원망입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드냐?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잘 되냐? 세상이 불공평하다. 이 감정이 마음 안에 쌓이면 기운이 닫힙니다. 닫힌 기운 안으로는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돈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좋은 인연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기회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닫힌 문으로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원망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침실 방향을 바꾸는 것보다 100배 강한 풍수입니다. 반대로 재물을 부르는 가장 강한 기운이 있습니다. 감사입니다.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하면 기운이 열립니다. 열린 기운 안으로 새로운 것이 들어옵니다. 이것은 관념이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표정이 달라집니다. 말이 달라집니다.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 달라진 표정과 말이 다른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인연이 달라집니다. 기회가 달라집니다. 돈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감사는 가장 강력한 풍수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잠들기 전 5분입니다. 스마트폰을 내려놓으십시오. 조용히 눈을 감으십시오. 오늘 하루 중 감사한 것 3가지를 떠올리십시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따뜻한 밥을 먹었다. 길에서 바람이 시원했다. 누군가 웃는 얼굴을 보았다. 이 3가지를 마음 안에 품고 잠드는 것. 이것이 침실의 기운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뇌는 잠들기 전 마지막 감정을 밤새 기억합니다. 불안으로 잠들면 불안이 충전됩니다. 걱정으로 잠들면 걱정이 깊어집니다. 감사로 잠들면 감사의 기운이 밤새 당신 안에 쌓입니다. 아침이 달라집니다. 하루가 달라집니다. 흐름이 달라집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신을 탓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몰랐을 뿐입니다. 북쪽으로 머리를 두고 잔 것도, 화장실 문을 열어둔 것도, 잠들기 전 걱정을 반복한 것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알면 됩니다. 알고 바꾸면 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흐름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방석, 구조, 습관, 마음,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파트에서는 오늘 밤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순서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하나씩만 해도 됩니다. 하지만 하나를 시작하면 나머지가 따라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자,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이야기를 함께 했습니다. 이제 오늘 밤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씩 하면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스마트폰 나침반 앱을 여십시오. 지금 침대에서 머리가 향하는 방향을 확인하십시오. 북쪽입니까? 오늘 밤 당장 바꾸십시오. 침대를 옮기기 어려운 구조라면 몸의 방향을 반대로 눕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동쪽이 가장 좋습니다. 해가 뜨는 방향, 기운이 솟아오르는 방향, 남쪽도 좋습니다. 따뜻하고 활성화되는 기운의 방향입니다. 방향 하나, 이것이 오늘 밤의 첫 번째 행동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침대 머리맡을 비우십시오. 지금 있는 것들, 스마트폰, 책, 물건들 조금 떨어진 곳으로 옮기십시오. 스마트폰을 침대에서 2미상 떨어진 곳에 두십시오. 충전은 거실에서 하십시오. 침실 안에 거울이 있다면 오늘 밤은 천으로 덮으십시오. 내일 시간이 나면 위치를 바꾸십시오. 발이 문을 향하고 있다면 침대의 방향을 조정하십시오. 지금 당장 다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오늘 밤 하나는 하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잠들기 전 5분 스마트폰을 내려놓으십시오. 조용히 눈을 감으십시오. 감사한 것 3가지를 떠올리십시오. 내일 잘 되길 바라는 것 하나를 마음에 품으십시오. 그리고 눈을 감으십시오. 이것이 전부입니다.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돈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시간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의식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오늘부터 의식하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스님, 운이란 타고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씨앗은 타고납니다. 하지만 물을 주는 것은 당신입니다. 좋은 방향으로 눕는 것, 머리맡을 비우는 것, 감사하며 잠드는 것, 이것들이 씨앗에 물을 주는 행위입니다. 한 번으로는 모릅니다. 하지만 매일 밤 조금씩 꾸준히 5년이 지나면 압니다. 지금 이 선택이 얼마나 컸는지를 그때 가서 알면 이미 늦습니다. 지금 아는 것이 다행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신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의 기운이 변화를 원했기 때문에 이 영상 앞에 머무셨습니다. 그 기운을 믿으십시오. 오늘 밤 딱 하나만 바꾸십시오. 머리 방향 하나, 그것으로 시작하십시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나눠 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잘못된 방향으로 자고 계신 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현관 풍수와 지갑 안에 숨겨진 재물 기운의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들으신 것들 오늘 밤 꼭 실천하십시오. 합장